막춤의 1인자 안성 막춤 한국당 김학용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의 못합니다. 동의 못합니다.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김학용입니다.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에서 이 방송 듣는 분들 좀 있습니까? 아, 깜짝 놀랐어요.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많이 있습니다. 예, 잘 모르시는데 일부 덕도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긴 또 왜 나가냐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예. 그분들은 근데 왜 듣는답니까?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 좀 재미있나 봐요. 재밌죠. 네, 재밌습니다. 저희 방송이. 장관 청문회부터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7명 자유한국당에서는 장관 후보자 7명 전원이 부적격이다. 그죠? 네. 이게 좀 굉장히 이례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장관 후보자가 몇 명이든 보통 이제 야당의 전략은 그중에서 한두 명 딱 찍어가지고 전략적으로 저 사람만은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한두 명 낙마시키고 한두 명 낙마만으로도 야당의 승리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때까지는. 그런데 이번엔 전원 다 안 되는 겁니까? 네,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이거는 처음 있는 일인데 이게. 이거는 진짜 인사 참사다. 예. 인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인사권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저는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누굽니까 조현옥 인사수석 본인 스스로 거취를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안성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고르다 왕벼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저는 다르게 간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노블리스 오블리지는커녕 일반 국민의 상식적인 수준에도 못 미치는 그런 낙제 수준의 인사다. 전원이. 예. 100점 만점에 40점 드리겠습니다. 40점. 네. 예. 그래서 과거에 그러면 모든 정부에서 잘했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과거에도 문제가 있는 후보자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알아서들 자진 철회를 하거나 자진 사퇴죠. 그리고 또 지명 철회를 하거나 사퇴도 있고 철회도 있고. 예, 또 그렇게 부득이해서 이제 통과가 됐을 경우에는 뭔가 책임 있는 사람이 국민 여러분에게 미안하다 이런 사과도 하고 그랬는데 현 정부 들어서는 그런 게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배짜라식 인사 같습니다. 예. 현 정부도 철회하거나 사퇴한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번에는 그러면 특별히 이 사람만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전원이 다 부적격입니까? 전원 부적격은 전례가 없는데. 이런 거죠. 7명을 다 날린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죠. 네, 그런데 제가 지금 꼭 집어서 얘기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래도 꼭 집어 얘기해 주세요. 다만 본인들이 알 겁니다. 본인들이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또 언론 스크린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한 2명 정도, 2-3명 정도 사실은 3명 정도가 맞는데 그 정도. 2명 정도는 최소한 스스로 사퇴 혹은 철회해야지 보고서를 채택하거나 할 것이다. 네. 아니 왜냐하면 보고서 채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렇죠. 이제는 보고서 채택을 안 해도 대통령께서 임명할 수가 있거든요. 있죠. 이제까지 한 8명 후보자들을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번에 7명 플러스면 15명입니다. 예. 그러면은 청문 보고서 채택 안 한 사람 15명이면 현재 문재인 정부가 만으로 하면 2년이 안 됐거든요. 3년 차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다가 몇 명이냐 이명박 정부 때 그리고 박근혜 정부 노무현 정부 때가 3명이고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가 17명 박근혜 정부 때가 10명이거든요. 합해서 30명이 3분 대통령 있는 동안에 청문 보고서 채택 안 하고 됐는데 만약에 이번에 다 임명을 강행한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30명 역대 정부를 통틀은 것보다도 5년 동안에 더 숫자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저는 장관은 임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들의 저항에 반드시 부딪히게 될 거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심사숙고하셔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한 사람의 숫자를 이번에 확 늘리기 위해서 7명 전원 다 부적격으로 우기시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우리 공장장님께서도 조금 저랑 이제 여러 번 만나니까 예. 생각을 조금 이렇게 바꾸실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그 사람이 살면서 흠결 없이 사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흠결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것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니면은 아, 이런 거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런 분은 차라리 장관이라는 공직 안 하고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7분은 사실은 그중에 제가 친한 분들도 몇 분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타깝고 그중에 한 후보자는 제가 공무원 할 때 참 아주 좋게 보고 예. 능력이 출중한 공직자로 봐서 이번에 장관 후보자로 됐길래 참 마음속으로 기뻐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게 이렇게 너무 나오니까 제가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2명 혹은 3명 정도 최소한 2명 정도는 잦은 사퇴. 3명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당에서 3명인데 또 너무 약하게 나가면은. 근데 나경원 대표 2명을 거론했습니다. 직접. 그러니까 김현철 후보자하고 박영선 후보자 2명은 사퇴해야 된다고 스스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2명이라고 했는데. 전 실명 거론은 못하겠습니다. 나경원 대표가 실명 거론했기 때문에. 그러면 김현철 후보자하고 박영선 후보자는 어쨌든 2명이든 3명이든 이 두 사람은 꼭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런 거죠, 입장이. 그 이유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이유 설명하면요 20분 다 갑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그 제가 지역구 활동을 좀 빡세게 한 이틀 했었는데요. 빡세게. 예. 그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청문회 보다가 아니 도대체 이런 청문회가 어딨냐. 야 김의원 도대체 니들 국회의원들 왜 나와가지고 오히려 저 후보자들한테 말이야 오히려 청문회를 당하고 있냐. 어? 이런 그 불평불만을 많이 얘기하셔서 제가 참 송구스러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마 박영선 후보자의 청문회를 보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박영선 후보자가 저는 뭐 청문회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네, 후보자가 아니라 마치 검증위원처럼 공격적인 입장을 취해서 그랬을 것 같은데 박영선 후보자 얘기를 그럼 조금 해볼게요. 박영선 후보자가 뭐 자료 제출을 제대로 안 해서 논란이 된 야당에서는 문제 삼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그 김학의 CD 존재를 얘기했다 이미 그때 이러면서 지금 한참 공방에 있지 않습니까? 황교안 네. 지금 대표는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고. 네네. 요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본질이 흐려지는 게 네. 박영선 의원님께서는 장관 후보자로다가 네. 청문회장에 나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슈를 던져가지고 이슈를 덮는 거는 네. 사실은 그건 아무리 제가 박영선 의원님을 법사위원장으로 모셨던 입장이지만 그건 적절치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네. 먼저 자료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자료 제출이요. 네. 저도 송영무 장관 그다음에 이재갑 그다음에 조명래 3분 장관 청문회를 직접 제가 청문위원으로 해봤습니다만 너무 심합니다. 과거에도 자료 제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은 있었습니다만은 요즘 보면은 이건 정말 하루만 버티면 된다 이런 식인데 이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송영무 장관 때도요. 하도 자료를 안 줘가지고서 국방부 장관. 예. 제가 그 직접 진해를 내려갔습니다. 예. 그 제보를 듣고서 진해 해군사령부 헌병대를 예. 새벽에 정말 문 열자마자 급습을 해가지고서 예. 버티면서 결국은 사건 접수부에 음주운전 0.1일 혈중 알코올 농도 기재한 것을 찾아낸 적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조명래 우리 장관 후보자의 같은 경우도 아들에 관한 그 재산 뭐 이런 거는 그 거의 제출을 안 해서 애를 먹었었는데요. 지금 이제 뭐 알려지기는 뭐 2,000건을 의원들이 제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공통적인 게 많고요. 그 미제출을 145건 했다고 하는데 실제는 이제 그게 핵심이죠. 가장 의원들이 궁금해하고 청문회 자료로 삼고 싶은 것들이 제출이 안 된 거고요. 근데 이건 우리 국회 책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청문회법이나 또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 이게 공무상 비밀 예. 또 친족이 재판 중이라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 또 특수한 직업으로 인해 가지고서 업무상 비밀 유지 서약을 한 경우 이런 경우에만 이제 그 자료 거부를 할 수 있고 예. 또 자식이 생계를 직접 운영하거나 또 부모님이 생계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
그 재산 고지 거부를 할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악용해 가지고서 거의 모든 자료를 지금 제출을 안 하고 있고, 자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식이 결혼해 가지고 나중에 분 재산에 대해서 고지 거부를 하는 거는 전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 개인 프라이버시니까. 근데 결혼하기 전에 부모로부터 돈을 받았다거나 증여받았다. 네, 증여받았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있어서 지금 청문회 제도 자체가 지금 유명무실화돼 있어서, 솔직히 뭐 청문회가 인터넷 자료 뒤져가지고서 지금 의원들이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 근데 청문회법의 맹점이 뭐냐면, 이런 경우 국회에서 후보자들에게 취하시는 조치라는 게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경고. 아니 경고 맞으면 뭐합니까? 장관 되면 되는데 경고가 무슨 속된 말해서 빨간 줄 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 의원님들도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여야를 떠나서 청문회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법을 좀 바꿔야 되고, 박영선 의원님이 또 그런 법을 내셨어요. 공직 후보자들 경우에는 사전 질문서를 좀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하자, 이런 걸 내셨는데 좋은 그런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영선 의원님이 아주 오래전에 2013년도인가 이걸 법을 내신 적이 있는데, 이런 것도 차제에 현실화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방암 수술 자료나 혼인 증명 같은 건 왜 달라고 한 겁니까? 자유한국당에서? 그래서 저도 그걸 좀 알아봤더니 윤한홍 의원님이 아주 점잖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아마 소위 황제 진료에 제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황제 진료라 하면 예를 들면 유방암 수술 받았는데 돈을 안 냈다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특별한 대우를 받고서 이제 그런 수술과 진료 혜택을 받았다, 그런 제보가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건데, 윤한홍 의원님 자체가 절대 무슨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할 분은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을 그럼 왜 필요한 드리고요. 혼인 증명은 제가 그 자체를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교안 대표 말씀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김학의 차관 성추행 사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장자연 사건, 버닝썬 사건, 이 세 개가 삼두마차였었는데, 요즘 들어서 장자연이나 버닝썬은 쏙 들어가고 김학의 차관 사건만 계속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현 정부나 언론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학의 차관 사건이 축소되거나 왜곡됐다면은 당연히 그건 재조사라는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25일 날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곽상도 의원님 당시 민정수석, 그리고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을 좀 수사할 것을 권고하는 뜻을 이렇게 냈는데, 정말 그런 것 때문에 검찰이 욕을 먹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합리적이어야 되거든요. 당연히 김학의 사건을 재수사하려면은 당시에 검찰총장 최동욱, 그리고 그 당시에 무죄를 받아낸 변호사가 누구냐면은 이재순 변호사입니다. 이 이재순 변호사가 당시 김학의 차관의 변호사가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랑 서울법대 동기고 친한 사이로 알고 있고, 지금은 똑같이 법무법인 서평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동욱 당시 검찰총장, 그리고 당시 검증을 맡았던 누굽니까? 우리 조응천 전 공직기관 비서관 조응천 의원님 먼저 조사를 한번 하고, 그 후에 곽상도와 또 그 다음에 황교안 대표가 문제가 있다면은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야당을 먼저 문제 삼는 것이 지금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가까운 거부터 해가지고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의도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박영선 후보자께서 하신 것은 이미 지금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어떻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거죠? 아니 이제 박영선 당시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원장에서 CD를 보여주고 그랬다는데, 그건 CD 이제 CD 내용을 보여줬다는 게 아니라 CD의 존재를 이제 거론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CD를 보여줬다고 그랬다가 이제 그건 취소를 했고, 보여줬다, 존재를 말이 약간 애매했습니다만 정리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요는 그건 이제 지금 서로 아르바이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알리바이가 틀리기 때문에 뭐 이건 사실 대세에는 큰 지장은 없는 거지만 황교안 대표의 아르바이는 없는 거 아닙니까? 현재? 아니죠. 기억나지 않는다가 다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예. 제가 봤을 때는 인사청문회 초점을 기리기 때문에 청문회는 청문회대로 끝내놓고 나중에 다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말이 전도가 돼서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장관 청문회이지 김학의 사건 청문회가 아니다. 네네네. 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렇긴 한데 그럼 장관 청문회는 이제 전원 자격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황교안 대표권도 앞으로 이게 왜냐면은 그냥 그 언론도 그렇고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아, 물론이죠. 아, 뭐 그건 뭐 당연한 건데요. 근데 왜 억울한 장자연은 얘기 안 하고 세상에 버닝썬이라는 건요. 대한민국 국기문란입니다. 아니 멀쩡한 놈들이 말이야 저기 나라에서 금지한 마약류를 처먹고 말이야 그따위로다가 무슨 저기 뭡니까 그 한 상에 1억짜리 말이야 무슨 저 술상 세트를 만들어서 하는데 거기도 수사하고 있죠 지금. 아니 수사를 했는데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했냐 이거예요. 이렇게 현 정부에서 김학의 사건처럼 철저하게 진상조사단도 꾸려가지고 해야죠. 이거 너무 저 이율 배반적이고 편파적인 거 아닙니까? 경찰이 역대 가장 많은 수사원들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투입은 하고 있는데 네. 피드백이 지금 거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학의 사건은 이렇게 피드백을 알아서 착착착 하고 있는데. 김학의 사건은 아무래도 이제 김학의 사건은 의원들이 연루돼 있다 보니까 그런 거겠죠. 김학의 사건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요. 아마 국민들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요. 다만 아니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게 애매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시중에 떠도는 거랑 좀 팩트는 다른 것 같고요. 입증하기 힘들다든가 뭐 이런.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일로 해서 그거 말고 이제 엉뚱한 사람들이 다칠 가능성은 저는 대단히 농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루된 다른 사람들 이름들이 네네. 지금은 언론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런 이름들이 등장할 수 있다. 네네네. 아, 그런 이름들을 좀 들어보셨군요. 저는 못 봤는데요. 네. 하도 여러 사람이 갔다고 그러니까 뭐 해다 보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한 사람만 말씀해 주시고 가면 안 됩니까? 정두원 의원님한테 물어보세요. 정두원 의원님요? 알겠습니다. 자, 그 사이 벌써 시간이 다 갔네요. 그래요? 의원님은 한번 말씀을 시작하시면 끊임없이 줄줄줄 얘기하시니까. 그 재보궐선거 얘기해야죠. 거기 짧게 얘기해 주시고 그럼 끝내주세요. 예. 창원성산. 네, 이번에 창원성산을 보면서 왜 자유한국당에서 연동형 비례대표를 반대했는지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근데 민주당은 정당의 존재 이유라는 것은 정권 창출이고 선거 때 후보자를 내서 당선시키는 게 목적인데 아니 민주당 후보는 버린 자식도 아닌데 당대표라는 분은 거기는 안 가고 베트남은 다니시고 민주당에게 자연스럽게 후보를 단일화했는데 아니 특히 민주당은 창원에서는 불임정당인 것 같아요. 늘 후보를 19대 20대 보궐선거 못 내고 있는데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보 후보들은 워낙 또 지지율이 높은 곳이니까요. 예. 아니 근데 3% 나오는 손학규 저 대표도 지금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그 집을 다 얻어가지고서 다니신다는데 거기 민주당으로 나온 후보가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이거 뭐 오지도 않고 저 베트남만 가고 저는 공당으로서 옳지 않다. 민주당 후보를 그렇게 생각이 겁니까? 돼서 뭐 한간에는 그래서 뭐 저 이번에 나온 후보가 무슨 뭡니까 그 저 더불어정의당 후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더불어정의당. 네. 그러니까 민주당과 정의당의 단일화에 불만이 많으신 거죠. 불만이 많은 게 아니라 세상에 야합은 들어봐서도 여야합은 제가 살다가 처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거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당당하게. 아니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성적 올릴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채점 방식을 바꿔가지고서 그 시험 성적을 올리는 거 저는 국민들이 길게 보면은 반드시 심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아마 노회찬 대표가 가졌던 상징성 때문에 그랬다고 이제 이해하시는 분도 있겠으나 김학용 의원이 보기에는 말이 안 된다. 아니 노회찬 후보 때뿐만이 아니라요. 네. 강기훈 후보가 됐을 때는요. 그 소위 그 진보 후보가 2명이 같이 나오는 바람에 갱신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19대 지금 20대 그리고 이번에는 의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후보를 안 내고 있는데 그런 일 하지 마세요. 이번 선거 얘기만 안 하시고. 자,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입장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안성의
저희는 막춤이라고 하는데 자꾸 맞춤이라고. 예. 맞춤의 1인자 한국당의 김학용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